안녕하세요.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림난 잔영TV 이종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1493번째 시간으로 수필을 쓰는 이유라는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수필을 쓰는 이유 안홍진. 우리가 생각한 것을 말과 행동으로 나타내고 그것을 글로 쓰게 된다. 내 수필도 그렇다. 수필 쓰기는 삶에 즐거움을 주고 개인의 기록으로 남겨지고 힐링 효과를 얻는다. 감성을 예리하게 다듬어주고 후회와 반성하게 해주니 삶의 종합 선물 세트이다. 감정의 복귀 훈련. 반성과 후회는 분노의 아들과 딸이다. 소인일수록 강자에게 침묵하고 약자에게 분노한다. 내가 그렇게 살아오다 보니 성격도 그런 쪽으로 형성된 듯하다. 침 뱉은 얼굴에 침이 마를 때까지 참는다라는 타면 작은의 고사성어가 떠오른다. 내가 과장 때 말대꾸하던 대리와 사원들에게 호통을 치곤 했던 분노의 전성시대도 있었다. 아내가 오븐에 국그릇을 올려놓고 샤워하다가 거실을 연기로 가득 채우는 실수를 몇 번 인정했다. 개코만큼 예민한 나는 기과에서 거실에서 풍기는 쾌쾌한 냄새를 맡고서는 또 태웠군, 또 하진할 뻔했네 라며 화를 내고 후회한 뒤 곧 사과하곤 했다. 후회나 반성을 안 하려면 화를 내지 않고 참으면 된다. 모든 수학의 역함수 관계다. 모두 수학의 역함수 관계이다. 네이버 한자사전 풀이를 보면 인자는 칼 밑에 마음 심자, 내자는 특수염을 깎는다는 의미이다. 형벌로 특수염을 깎아도 참는다는 뜻인 것 같다. 재미있는 것은 훈민정음 해례 보내는 인내에 대해 공자 나르샤대 조그만 일 참디 아니하면 큰 일을 어지르리라 하시다. 번역하면 공자가 이르시되 조금만 일 참지 아니하면 큰 일을 어지럽힐 것이라고 하시다고 했다. 우리 속담에 참는 자에게 복이 있다. 참을 인자 시시면 살인도 피한다고 했다. 노래를 무척 좋아하셨던 성당 주임 신부는 어느 날 미사 때 강론에서 분노는 바보의 특권이고 전례는 인내한다고 했다. 화내는 말은 혀로 한 것이다. 만약 폭군이 있어서 형벌로서 혀끝을 인두로 찢거나 잘라내 벙어리로 만들어도 화를 낼 수는 없을 것이다. 분노의 원인과 대책에 관한 책을 쓴 전문가 몇 사람의 경험도 공유해봤다. 수필 쓰기를 통해서 바둑의 복귀하듯 반성을 한다. 내 스스로의 훈련이다. 수필을 배우지 않았더라면 그냥 지나쳤을 현상에 호기심을 불어넣어준다. 지나치고 무관심했던 것에 눈뜨게 하고 소리로만 듣던 것을 가슴으로도 듣게 한다. 개미들의 웃음소리. 햇빛이 뜨거운 여름날이다. 땅 위에 한 뼘쯤 돼 보이는 길고 굵은 지렁이 시체가 눈에 띄었다. 바짝 말라 비틀어진 채 벌렁 누워 수십 마리 개미들에 끌려가고 있었다. 군대 시절 길이 20m 아름들이 되는 통나무를 10명씩 양쪽 어깨 위에 메고 왼쪽과 오른쪽으로 번갈아 들고 체력 훈련하던 모습이 연상됐다. 무릎을 꿇고 쳐다본다. 개미들이 대박났어요. 이거면 한겨울 나고도 충분해요. 근데 뭘 봐요? 우리 일하는 거 처음 봐요? 어디 갈 길이나 가셔. 히히히. 웃음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수필은 내 삶의 포크레인이다. 내 삶을 깊이 파헤쳐 한 움큼 파낸 내 인생의 역을 또다시 돌아보게 한다. 낙엽을 바라보며 아파트 디산에 올랐다. 각양각색의 낙엽들이 겹겹이 쌓여 있었다. 잎사귀 몇 개를 쳐다보니 둥그란 모양으로 벌레 먹은 것, 잎사귀 전체가 사정없이 뜯겨버린 것도 있다. 붉은 반점이 여러 군데인 단풍잎은 사람 얼굴로 치면 크고 작은 기미가 낀 모습이었다. 찢겨지고 상처난 낙엽은 체력에 살아온 인간의 삶을 생각하게 했다. 가장자리만 갈색으로 시들어버린 것, 색깔이 노란 것, 장미처럼 완전히 붉은 것, 노란색과 분홍색이 겹쳐진 것 등 형형색색의 수만 개의 낙엽들은 한편으로는 내 마음을 들뜨게 했다. 이 울긋불긋한 낙엽들이 레드카펫이라 생각하고 그러니 스타 연예인이 된 기분이다. 이 낙엽들은 나뭇가지에 붙어 살다가 땅에서 생을 마감한다. 인간이 마지막 순간을 땅에서 맞이하듯
바람의 세기에 따라 15도 정도 기울여져 떨어지는 것, 거의 수직 낙하하는 것, 나선형으로 빙빙 돌며 떨어지는 것 등 모습이 제각각이다. 마지막까지 아리랑 왈츠 블루스 풍의 춤을 흉내내며 죽을 곳을 찾아가는 것인가. 낙엽에도 회귀 본능이 있을까. 쉴 새 없이 떨어지는 늑걸 낙엽들의 모습은 겨울철 철새들의 이동을 연상시킨다. 장렬히 일생을 마감하기 위해 태어난 곳으로 향해 가는 여느 때가 생각난다. 연어는 수천 킬로미터를 이동하고 낙엽은 겨우 수십 미터를 이동할 뿐이다. 나는 평생 얼마만큼의 거리를 이동하다가 생을 마감하게 될까? 수필은 생활 속 이야기 일기를 기록하게 만든다. 상당 신부의 강론을 기록하고 친구들과 잡담도 집에 와 조용히 핸드폰 메모지에 남긴다. 수필을 배우기 전에는 이런 애정과 열정이 없었다. 하루 종일 하루하루 삶에서 파생되는 행복했던 순간들, 크고 작은 실수, 고민, 슬픔, 웃음, 경론 등 어느 하나 버리거나 감추고 싶은 게 없다. 엉드레지드는 평범한 삶을 평범한 마음으로 사는 게 비범하다고 했다. 어디를 여행하던 평범한 사람의 이야기를 평범한 마음으로 핸드폰에 담는다. 여행 때의 어떤 가이드. 스페인, 포르투갈 단체 여행 때 가이드는 88 올림픽 때 이곳 바르셀로나로 이민 왔다고 하더니 지금부터 퀴즈를 내는데 가장 근접한 숫자를 맞춘 여행객에게 간단한 선물을 주겠다 했다. 우리나라 인구 숫자를 알려준 다음 스페인에는 투장이 몇 군데나 될까요? 그곳 투장에서 하루 죽어가는 소의 마리수는 모두 몇 마리 될까요? 한국은 프로 구단 수가 한 손가락 안에 들죠. 스페인 축구는 오브리그까지 총 프로 구단 숫자는 이런 질문을 하차할 때까지 해댔다. 줄곧 여행객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가이드의 노하우가 신선했다. 스위스 여행 때 교포 학생 가이드 알프스산 및 터널을 지나다가 다른 버스 사고로 오도 가도 못하자 공항 어딘가에 영어 대신 스페인어로 긴급 연락을 하더니 비행기가 출발을 늦추겠답니다. 라고 말하자 우리 30여 명은 일제히 박수와 함께 오마이갓 대신 네 우와 오마이 가이드라고 했다. 스위스 대학에 다닌다는 그 교포 가이드는 정말 대단하게 보였다. 발틱 삼국 여행 때 가이드이다. 공항에서 출발하는 버스에 타자마자 여행은 눈을 뜨고 하는 꿈입니다. 트리플 세계를 일컬어 조이풀, 뷰티풀, 원더풀. 이번 여행은 트리플을 맛보세요. 금년봄 아이슬란드 화산 폭발 때 비행기가 못 떠서 여행 기간이 3일 연장돼 애프터 서비스 했을 때 추억은 트리플이었어요. 라고 하며 자기소개를 시작하자 일행은 큰 박수를 쳤다. 수필을 쓰는 시간은 참 즐겁다. 살아가는 힘을 살며시 채워주는 일정의 에너자이저이다. 기쁨이 모자란 사람에게 세로토닌 호르몬 주사를 놔주는 간호사 같기도 하다. 상상만으로도 뇌는 작동하기 때문에 뇌 신경세포를 부지런히 운동시켜준다. 우울증이 있는 분은 숲을 쓰기를 권하고 싶다. 숲을 쓸 시간이 모자라 우울한 감정을 느낄 겨를이 없게 될 것이다. 숲을 쓸 때 나는 사랑방송님이 된다. 여보 식사해요. 아내가 밥상을 차렸다며 서재의 내게 신호를 보냈다. 응 알았어요 하고는 한참을 지나 식탁에 갔더니 흩어진 숟가락과 젓가락에 뚜껑 열린 반찬들과 싸늘하게 식은 국만 보이고 아내가 안 보인다. 수필을 쓴다는 걸 알고 같이 먹자는 말 한마디 없이 조용히 외출한 것이다. 알고 보니 오늘은 아내가 노인대학 봉사하는 날이다. 여느 때처럼 바삐 화장하고 다닥 나갔을 텐데 전혀 못 알아차렸다. 수필을 쓰는 동안은 아내와 나는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가 된다. 예술가들의 이야기를 수필로 쓰고 싶지만 능력이 모자란다. 국내외 미술관 박물관을 자주 가게 되는 것은 아내의 미술 전공 탓인데 화가의 일생과 그림에 대해 큐레이터의 설명을 듣고 영감을 얻어 정목일 선생의 가을 금관 같은 감동적인 수필을 쓰도록 노력하겠다. 예술가의 희노애락 훔치기 누군가의 생각과 감정을 듣게 되면 그것이 내 경험과 합쳐져서 화학 반응을 일으킨다. 그래서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감동하게 된다. 갓난아이부터 노인까지 121명이 어우러져 탄생과 죽음에 이르기까지 기쁨과 슬픔, 고통 등을 나타낸 비겔란의 모놀리트 조각 작품 앞에 선 적이 있다.
17.3m나 되는 인간 기둥의 이 작품에서 알게 된 것은 사람이 자기 얼굴을 보려면 유리거울 앞에 서게 되나 마음을 보려면 예술작품 앞에 서면 된다는 것이었다. 화가 밀리의 그림 만종을 보면 기도문이 들리는 듯하다.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 그림을 보게 되면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의 포용력과 잔잔한 감동을 느끼게 된다. 돌아가신 아버지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을까 질문을 하며 나도 지금의 아들에게 깊은 사랑을 주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우리는 누구이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의 고갱작품은 내 인생을 되돌아보는 수필 소재에 영감을 주었다. 디프테리아에 걸려 죽음을 앞둔 여동생을 두고 피카소는 신에게 주여 내 동생을 살려주신다면 그림을 절대 그리지 않겠습니다라고 라는 피카소의 간절한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나는 그런 인생 도박에 가까운 무모한 기도는 하지 않겠다. 대신에 주여 제가 75세까지 수필집 10권을 내리는데 아프지 않게 해주소서라고 하겠다. 아프게 되면 수필은 자연 못쓰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오슬로 국립미술관을 갔을 때 하늘과 땅, 다리가 온통 절규의 메아리에 휘감겨 있다라는 문구의 작품 절규 앞에서는 나는 무엇인가에 절규의 본직이 있나 자문한 적이 있다. 수필 배우기를 하며 그 한계를 절실히 느끼는 나 이제 어떻게 해야 멋지고 감동적인 수필을 쓸 수 있나요? 라고 절규하고 싶다. 수필은 매일 아침 시인이 되게 하고 명상가로 만들어준다. 친구들이 카톡으로 보내주는 시를 읽는 게 아니라 그림과 동영상으로 보게 하는 감성을 준다. 어느 조련사로 가는 능력을 발휘하기에 도움도 주는 듯하다. 기차, 버스, 비행기 등 운송수단으로 어디를 가든 들판과 산과 강을 보게 되면 명상에 빠지곤 한다. 두 시인과의 만남, 나태주 시인의 강의 중 일부이다. 인생은 노름이다. 노름은 처음에 따봐야 소용없다. 노름 끝나고 일어날 때 따야 기분 좋다. 인생도 젊었을 때 돈 많으면 뭐하나, 나이 들어 돈이 많아야 편하고 행복하다. 나는 충북 공주에 사는데 차가 없다. 나 좀 태워주. 그래서 이름이 나태주다. 라는 유머를 하셨다. 재치와 위트가 많으신 분이다. 박정원 시인 작업실에 갔었다. 여러가지 좋은 글귀가 눈에 빛나도록 들어왔다. 굶주린 하이에나 사냥한 동물을 잔인하게 먹어치우듯 벽에 붙인 글귀와 문장들을 내 핸드폰 카메라가 삼켜버렸다. 내가 영화나 TV 드라마에 나온 것 같네. 수사 현장에 급파되어 증거용 사진을 쉴 새 없이 찍는 국가 감식 요원이 된 것 같네. 나는 그런 상상을 하게 되었다. 길이 없으면 만들어가라는 기절과 첫눈 오는 날 앞으로 남은 우리 인생에 몇 번이나 첫눈이 내리겠느냐고 카톡을 주시다니요. 이 짧은 시를 카메라에 담았다. 그때 두 시인은 내가 처음 경험하는 문학적 기쁨으로 채워주었다고 믿는다. 수필은 인생을 정리하는 자서전이 되게 한다. 세상은 넓고 수필 소재는 많다. 나는 신문책 소개란을 거의 빼놓지 않고 읽는다. 그 소개를 읽으면 많은 영감과 아이디어가 떠오른다. 또한 어쩌면 저런 생각을 했을까, 상상력이 매우 뛰어나구나, 노력을 참 많이 했겠다라는 부러움도 갖는다. 수필을 잘 쓰려면 고전을 많이 읽으라고 한다. 생각의 힘과 문학적 감성을 많이 키워주기 때문이다. 아래는 대략 내용을 써놓은 수필 제목들이다. 내 성격의 해부, 나는 누구인가, 성공과 실패에 대해 딸의 결혼 축의금, 내가 좋아하는 옥수수 공부, 대한민국 셰프의 디테일 부족론 등등. 수필을 쓰려고 틈틈이 메모 요약해 놓은 자료들이다. 유명한 강연가이자 영성 철학자 지글러는 도전할 때 위대할 필요는 없지만 도전하면 위대해진다고 했다. 수필을 쓰는 건 분명히 조그만 도전이고 삶을 특별하게 해주는 것 같다. 괴테는 절망할 수 없는 사람은 살아서는 안 된다. 절망하는 곳에 신은 나타나지 않는다고 했다. 수필을 배우고 쓰면서 왜 나는 이제껏 감정이 메마르고 이 신비스럽고 멋진 세상을 그냥 쇼윈도우 마네킹 구경하다 살았을까. 하루하루 간성의 법칙만 지키며 멍청하게 살았구나. 많은 실망도 하게 되었다. 문득 지금까지 삶의 시간들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나 자신에게 한번 절망을 해보았다. 그래야 당당히 살지 않을까 싶었다. 내가 수필을 쓰는 또 하나의 이유는 365일 하루하루를 사는 동안 평범한 것을 평범한 마음으로 쓰면 수필이 되리라는 한 가닥 희망을 걸기 때문이다. 끝. 좋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